자, 미시적인 분자들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거대한 현실 세계. 이 둘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이지 않는 수학적 소스코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 코드를 처음으로 작성해낸 인물, 1901년 제1회 노벨 화학상에 빛나는 자코부스 헬리코스 반토호프입니다. 단순히 관찰에 머물렀던 화학을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과학으로 탈바꿈시킨 그 엄청난 여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인데요. 물리학의 수학적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하버보슈의 딜레마, 거대 분자의 연력학, 생명의 반응 속도, 비이상적 용액, 그리고 현대적인 재평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완벽한 수학적 모델과 진짜 복잡한 현실 세계가 벌이는 역동적인 핑퐁 게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 물리화학의 수학적 기초입니다. 자, 1884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반트호프가 어떻게 화학을 예측 가능한 학문으로 만들었는지 그 도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비표준 상태의 깁스 자유에너지 등온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반응이 딱 평형에 도달하면 자유에너지의 변화율, 즉 델타G는 0이 됩니다. 이 순간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랑 딱 일치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시스템의 표준 반응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를 싹 대입하면 평형상수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선형 모델, 바로 그 유명한 반트호프 방정식이 짠! 하고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엔탈피가 화학 평형의 방향을 쥐고 흔든다는 사실이죠. 이 반트호프 방정식이 그리는 그래프, 이른바 반트호프 도시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청 비싸고 복잡한 열량계 같은 장비 다 필요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냥 이 그래프의 기울기만 쓱 보고도 연력학적 매개 변수를 척척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온도를 낮출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우하향 그래프는 열을 빨아들이는 흡열 반응을 뜻하고요. 반대로 위로 쭉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는 열을 내뿜는 발열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직선 하나에 복잡한 에너지의 흐름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꽤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방금 본 이 완벽한 수학 방정식은요, 수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라고 지시하거든요. 근데 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반응기를 불타오르듯이 펄펄 끓여대는 걸까요? 완벽해 보였던 수학 이론이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유명한 하버보슈의 딜레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거대한 연력학적 역설을 누군가 극복해냈기 때문이거든요. 자, 상황을 한번 보시죠. 암모니아 합성은 엄청난 열을 내뿜는 강한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트호프의 방정식에 따르면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극저온이 무조건 필수 조건인 거죠. 그런데 동역학이 말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소 분자가 가진 그 무식하게 단단한 삼중결합을 끊어내려면 수백 년을 가만히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면 엄청난 열에너지를 가해야만 했거든요. 차갑게 식혀야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는데 펄펄 끓여야만 애초에 반응이 시작된다? 이거 완전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하버와 보슈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철촉매랑 400도에서 500도에 달하는 극한의 열로 반응 속도를 미친 듯이 폭발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발생하는 연력학적 손실을 억누르기 위해 무려 200기압이라는 정말 폭력적일 만큼 강한 초고압으로 시스템을 짓눌러서 억지로 평형을 맞춰버렸죠. 이론의 한계를 현실의 힘으로 찍어 누른 정말 눈부신 타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스케일을 좀 키워서 거대 분자의 연력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단순한 가스 분자를 넘어서 수천 개의 원자가 뭉쳐있는 거대 생물학적 분자,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것들로 이 원리를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열을 받아서 3차원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치열한 연력학적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엔탈피가 단백질 내부의 끈끈한 수소결합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엔트로피가 시스템을 완전히 헤집어놔서 무질서도를 극대화하려고 하죠. 구조를 붕괴시키고 물 분자들을 밖으로 막 튕겨내면서 말이에요. 단백질이 제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형체를 잃고 풀려버리느냐, 이게 바로 이 거시적 에너지들의 팽팽한 힘겨루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반트호프 분석 기법이 가진 아주 무서운 함정인데요. 110kJ/몰,
이 거대한 수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오차 전파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로그 평형상수를 잴 때 진짜 눈곱만큼의 불확실성이나 편차만 생겨도 나중에 기울기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엔탈피 값이 무려 110kJm이나 엇나가 버리는 치명적인 수학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화학자들은 한도 온도에서만 재는 게 아니라 여러 온도 구간에서 아주 꼼꼼하게 교차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번엔 생명의 반응 속도, Q1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정적인 평형 상태를 봤다면 이제는 역동적인 생명의 속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설명하는 진짜 핵심 열쇠가 여기 있거든요. 반토호프는 온도가 올라갈 때 반응 속도가 그냥 1차원적인 정비례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뻥튀게 되면서 폭발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온도가 10도 오를 때 속도가 도대체 몇 배나 빨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Q10 계수. 이게 훗날 그 유명한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Q10 수치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는지 볼까요? 고작 온도 10도가 올라갔을 뿐인데 포유류의 효소 호흡작용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폭주해버립니다. 요즘 기후변화를 모델링할 때 이 수치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더 섬뜩한 건 복잡한 거대 단백질들의 변형이에요. 이쪽은 Q10 값이 3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다시 말해 기온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생체 구조가 그야말로 무참하게 찢겨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정말 예민한 시스템인 거죠. 5번째 주제입니다. 비이상적 용액과 삼투압, 그리고 여기서 반토호프 인자가 어떻게 얽히는지 살펴보죠. 그동안 완벽해 보였던 이상적인 수학 법칙들, 이게 현실의 짭짤한 소금물 속에서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론상으로 염화나트륨, 즉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면 딱 2개로 쪼개지니까 반토호프 인자가 2가 나와야 맞고 황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2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용액이라는 건 사실 교과서에나 있는 환상입니다. 실제 0.050 몰랄 농도에서 염화나트륨은 1.9 정도로 얼추 비슷하게 방어하지만 강력한 전하를 가진 황산 마그네슘은 무려 1.3까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2개로 쪼개져야 할 입자들이 물속에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딱 붙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디바이 휜켈 이온상 형성입니다. 좁아 터진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의 강력한 매력에 이끌려서 일시적으로 뭉텅이로 뭉쳐버리는 현상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둔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고전 수학이 당당하게 예측했던 극한의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온들이 서로 꽉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를 않으면서 일종의 연력학적 브레이크를 꽉 걸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물리적 통찰은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삼투압 공식으로 꽃을 피웁니다. 반토호프는요, 얇은 막에 갇힌 묽은 용액 속의 용질 입자들이 마치 텅 빈 공간을 쌩쌩 날아다니면서 벽을 들이받는 가스 분자랑 똑같다고 상상했어요. 진짜 기발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보일-샤를의 이상기체 법칙을 그대로 쏙 가져와서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은 삼투압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이 모델이 물리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근사치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당시로서는 진짜 천재적인 직관의 승리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고전 이론들을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을까요? 19세기에 탄생한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론이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 21세기 현대 전산화학과 만나면 어떤 진화가 일어날까요? 고전적 반토호프 모델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시스템의 연용량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퉁꿔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주 깔끔하고 예쁜 직선 그래프를 얻었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엄청 역동적이죠. 이걸 억지로 무시하면 엔트로피, 엔탈피 보상 효과라는 가짜 허상에 속아 넘어가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화학자들은 얌전히 컴퓨터를 켭니다. 온도에 따라 널뛰듯 변하는 연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키르히오프 적분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거죠. 그 결과물은 어떨까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오차다항식까지 넘어가는 아주 기괴하고 복잡한 곡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보정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반투어프의 직관적이고 우아한 방정식들이 어떻게 그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의 마찰벽과 쾅쾅 부딪히면서 진화해 왔는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복직은 굶주리던 인류를 구원한 하버부시 공정의 뼈대가 되었고 기후변화 속 생명의 속도를 규명했으며 삼투 현상의 오랜 비밀까지 풀어냈죠. 현대 전산화학이 반투어프의 그 고전적인 선형 공식들을 비틀고 구부려가면서 이 미치도록 복잡한 세상을 한층 더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우주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법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뇌를 자극하는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